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 우리 기출픽에 있는 전력수송 파트 문항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냐면 310페이지에 1221번부터고요. 그림은 변압기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1차 코일의 가문 숫자는 n이고 2차 코일의 가문 숫자가 2n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문수 비가 1대 2다. 그쵸? 그러니까 N1 대 N2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쪽에 걸리는 전압을 V1, 이쪽에 걸리는 걸 V2, 여기를 I1, 여기를 I2라고 한다면 결국 V1 대 V2도 1대 2가 되는 거고, 이거 두 개를 서로 곱한 값들이 결국 같아야 되기 때문에 I1 대 I2의 비율비는 역수비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2대 1이다 라고 가주셔야 돼요. 1번 전자기유도를 이용해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고, 1차 코일의 전압이 2차 코일의 전압보다 지금 작은 상황이죠. 1대 2라고 했으니까 전류의 세기는 2차 코일의 2배이다. 2대 1이니까 맞는 선지. 1차 코일의 전력보다 2차 코일의 전력이 더 크냐? 그게 아니라 전력값은 같은 겁니다. 왜냐면 손실 전력이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1차 코일에서 500W의 전력을 공급을 하였다. 2차 코일에서 5초 동안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VIT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500W라는 거는 V와 I를 곱한 값이 500이라는 뜻이니까 이건 500에다가 5초를 곱해줬기 때문에 2500줄이 나오게 되어서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1222번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가 N대 500이라고 하였고요. 그 다음에 2차 코일에 걸리는 저항이 55mm래요. 이때 1차 코일의 전압 V1대 그 다음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V2다. 이 값이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몇 대 몇이다? 1대 2다. 결론 n은 몇이 돼야 되냐? 25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고 V1이 100V이다. 그러면 여기가 100V가 되는 거면 2차 코일은 200V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V는 IR에 의해서 I는 R분의 V가 됩니다. 그쵸? 그럼 R은 50이고 V는 200이기 때문에 4A라는 사실을 알아서 니은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되고요. 그리고 V1이 100V일 때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물어봤으니까 이건 VI 값을 통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200 곱하기 4 해주면은 800이다 라고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는 선지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23번이에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가 이번에는 1대5라고 합니다. 자, 1대5래요. 근데 1차 코일에 400V의 교류 전압이 걸려 있대요. 그러면 2차 코일은 몇이 돼야 되냐면 이걸 X라고 해야겠죠. 그럼 1대5니까 400에다가 5를 곱해주면은 2000V이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쪽에 2000V래요. 그러면 I는 R분의 V이기 때문에 80분의 2000 해주면 00 사라지고 2로 먼저 나눠주면은 100. 그러면 25A다 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겠고 1차 코일에 공급한 전력은 2차 코일에 공급한 전력과 같죠. 1차 코일이나 2차 코일이나. 근데 여기 이미 구해놨잖아요. 2000V에다가 25A를 곱해주게 되면 000에다가 524, 5. 그러면 얘가 요렇게 와트인 거죠. 근데 킬로와트로 나타나라고 했으니까 얘를 1000으로 나눠주시면은 50킬로와트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라고 가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224번 그림 가는 전압이 V로 일정한 교류 전원이다. 저항값이 R인 저항을 연결한 회로를 나타냈고요. 변압기의 1차 코일과 3V의 교류 전원을 나타냈고 2차 코일의 4R인 저항을 연결한 회로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류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소비 전력에 대한 이야기로 규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국 P 손실은 결국 뭐였냐면 I 제곱 곱하기 R이었죠. 근데 이제 I 값을 아까 전에 우리 얘기도 했지만 R분의 V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얘는 R분의 V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가의 손실 전력은 R분의 V 제곱이 돼요. 왜냐면 여기 R이고 그냥 여기 V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가 N1 대 N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2차 코일에서의 전압만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N1 대 N2는 3V 대
x가 되죠. 따라서 x는 n1분의 n2 곱하기 3v가 몇이 되는 거냐면 이 변압기 2차 코일에서의 다음과 같이 전압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n1분의 n2 곱하기 3v 이렇게요. 자, 그러고 나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여기서의 손실 전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손실 전력은 n1분의 n2 곱하기 3v의 제곱에다가 몇을 곱한 거냐면 4r분의 1을 한 거랑 똑같죠. 여기 r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값이 나의 저항에 소비되는 전력의 4배다. 그러면 r분의 v의 제곱은 n1의 제곱, n2의 제곱, 그 다음에 9v의 제곱 곱하기 4r 곱하기 여기 몇이라고 했냐면 4배라고 했죠. 이게 같대요. 그러면 4 사라지고 r v제곱 사라지죠. 그럼 결국 n1분의 n2의 각각 제곱값이 이거 이쪽으로 이항이 되니까 9분의 1이 양변에다가 9분의 1을 곱해주면 되니까 이 뜻이라서 n1 대 n2는 3 대 1이다 라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122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수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1225 넘어가고. 자, 전력은 단위 시간 동안 생산 또는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P는 VI거든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결국 T분의 VIT 값이었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우리 문장으로 바꾸면 T가 뭐예요? 단위 시간 동안. 그쵸? VIT 이게 뭐였어요? 전기 에너지였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이다는 맞는 선지다라고 가져야 되는 거겠고,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전력을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는 송전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가정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전압은 변하지 않냐? 아니죠. 이게 1차 코일, 2차 코일 계속 나오면서 전압을 변형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선에서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전압을 초고압 변전소부터 우리가 들렸던 거죠. 왜냐면 여기를 들리고 나야 결국 손실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었어요. 손실 전력의 단위는 와트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송전선을 굵게 만들면 손실 전력이 감소하냐? 네, 산술 전력은 감소하게 되죠. 왜냐면 이거는 R값을 줄이는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전압을 높여서 송전하면 전류가 아니요, 전류는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손실 전력이 그러니까 감소가 일어나는 거였어요. 손실 전력은 I제곱 R이었으니까. 그래서 3번과 7번이 틀린 선지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27번으로 갑시다. 그림 발전소에 생산한 전력을 가정에 공급하는 과정이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송전선에서의 세기가 아니죠. 우리는 일정한 전류가 아니라 교류 전원이에요. 그러니까 세기가 일정한 전류라는 건 결국 직류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직류 송전을 하는 게 아니라 교류로서 이제 송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주상 변압기에서 전압을 낮춰서 가정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요. 송전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손실 전력은 감소하냐? 이게 굵기가 굵다라는 건 R값이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는 거고,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송전 전압을 높여야 된다. 그쵸? V값이 높아지면 I값이 감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실 전력은 감소하게 되죠. 왜요? I제곱 R인데 I값이 감소한다네요.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손실 전력은 전류 세기의 제곱에 비례하고 있는 거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변화 없이 송전 전압만 10배 증가했대요. 자, 그러면 V값이 10배 증가했으면 I값은 10분의 1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송전선의 저항은 변화가 없어요. 저항은 그냥 그대로죠.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10배로 증가하냐라고 했는데 1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손실 전력은 I제곱 R이었는데 I 값이 10분의 1이 됐으니까 100분의 1이 되는 게 맞는 선지라서 디귿 선지가 맞는 말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29번 그림 가하고 나는 변전소 XY에서 가정에 같은 전력 30P를 공급하고 있대요. 그리고 송전하는 전압이 각각 V랑 2V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전류는 V분의 30P가 되는 거고, 나에서 나타나는 전류는
2V분의 30P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가와 나에서 나타나는 전류의 비율비는 2대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A와 B의 저항은 1대 1이라고 합니다. 자,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의 2배인가 맞는 선지가 되겠고, 주상변압기의 역할은 전압을 낮추는 역할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가정하다가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손실전력 구하라고 했네요. I의 제곱이니까 4, R은 1, I의 제곱 1, R은 1. 따라서 몇 대 몇이냐? 4대 1이라서 A에서가 B에서의 4배이라는 맞는 선지가 되기 때문에 기억 디귿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30번을 볼게요.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송전하는 과정에서 손실전력을 줄이는 방법이냐? 자, 그러면 손실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결국 I제곱 R에서 I 값을 감소하는 방법과 R 값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럼 1번 I 값을 줄이려면 I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를 하면 돼요? 전압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라는 게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겠고, 두 번째, 저항을 내가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게 굵기가 굵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송전선,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길이겠죠. 이 송전선의 길이가 짧아지면 돼요. 왜냐면 많은 구간 동안에 이동을 하면 당연히 그만큼 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길이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아예 뭐를 또 바꿔도 되는 거냐면 이 송전선 자체의 재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재질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재질을 아예 바꾼다. 이러한 방법들로 우리가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수송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송전 전력망을 거미줄 같이 만들면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처하기 쉬운 거고, 이 또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을 하면은 수송하는 거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얘가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거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 선지는 틀린 말이 되겠고, 초고압 직류 송전을 하면 같은 양의 전력을 송전하더라도 교류 송전 방식보다 철대배 크기가 더 작아집니다. 이거는 맞는 선지가 돼요. 그리고 초고압 직류 송전을 하면 전자파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집니다. 얘는. 그래서 4번이 틀린 선지가 되고,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교환을 통해서 적절하게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 보고 스마트 그리드. 그 다음 전선을 땅속에 묻으면 좀 감전의 위험성을 당연히 줄일 수 있고요. 송전선을 지하에 묻으면 전봇대를 세우는 것보다 비용이 당연히 적게 들고, 비용이 적게 드냐? 아니요. 적게 들지는 않아요. 더 많이 들게 돼요. 그리고 유지와 보수는 이제 보수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땅 속에 매설을 하게 되면 전봇대는 이제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치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근데 이 땅 속에 묻었을 경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좀 찾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유지와 보수가 어렵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7번이 틀린 말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32번 그림가는 변전소에서 송전전력 P0, 2P0로 송전선 AB를 통해서 송전하고 있다. 손실되는 전력을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나타냈고, 저항값은 A가 B의 2배래요. 그러면 A가 지금 우리가 2R이라고 하면 B는 R이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전류가 같을 때 손실 전력이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죠. 그러면 I 값이 결국 같을 때니까 얘는 뭐에 따라서 나타나냐면 R 값의 비율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X가 A 구간에 해당을 하는 거고 Y가 B 구간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송전 전력이 일정할 때, 그러면 여기도 V고 여기도 V라고 합시다.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작을수록 도시에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하냐? 그쵸? 왜냐면 V 값이 송전 전력이 일정한데 전류의 세기가 작다라는 건 I 값이 줄어들었으니까 V 값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손실 전력 자체가 감소됐다라는 뜻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도 그만큼 더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고요. A의 그래프는 X에 해당을 하는 거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동일한 전압으로 송전한대요. V 똑같이 송전을 한대요.
이때 송전선의 손실 전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 I 값은 결국 V분의 P0이고 그 다음에 송전선 B에서는 V분의 2P0이기 때문에 A와 B의 I 값의 비율비가 1대2가 되는 거고 R 값의 비율비는 2대1이 되는 거니까 I제곱 곱하기 R이라서 2 I제곱이니까 4 그러면 얘는 몇 대면 1대2가 된다는 사실이 나오죠. 따라서 B가 A의 2배이다 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선지 하나만 반대선지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64번이에요. 그림 가는 변전소에서 P0와 2P0의 전력을 송전선 A, B를 통해서 송전하는 과정이다. A와 B에서의 손실 전력을 송전 전류의 제곱에 따라서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얘는 값이 i인가 봐요. 그리고 얘는 송전 전류의 제곱이 9i 제곱이니까 얘는 3i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이때 전압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V라고 둡시다. V라고 놓으면 좀 편할 것 같기는 해요. 더 정확하게 보자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i분의 P0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얘는 3i분의 2P0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전압은요. 자, 그래 놓고 손실 전력은 5P래요. 그러면 얘는 i 제곱에다가 RA를 곱한 값이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9i의 제곱에다가 RB를 곱한 값이 서로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i제곱은 사라지니까 RA는 9RB가 되는 거라서 결국 여기에 흐르는 저항의 비율비는 9대 1이다 라고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봤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A 대 B에서 전류의 비가 1대 3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전압의 비율비를 보자면은 3대 2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저항의 비율비 얘는 9대 1이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기억선지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A와 B에는 교류전압이 나타나냐 라고 했는데 네, 당연히 교류전압이 나타난다 라고 해줘야겠죠. 그 다음 송전선의 저항을 물어봤는데 A가 B의 3배가 아니라 9배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A와 B에서 송전 전압이 같다라고 했을 때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찾으래요. 그러면 얘를 전압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에 2분의 3을 해주는 거면 여기는 결국 몇이 돼야 되는 거냐면 3분의 2를 하는 거랑 똑같죠. 자, 그러면 I 값의 비율비가 1대 3분의 2의 제곱하고 여기 저항이 9하고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9대 9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이 값으로 놓고 봤을 때 A에서가 B에서의 4배인가는 무조건 틀린 말이 되겠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따라서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요거 다시 한 번만 써봅시다. 헷갈리겠다. 이거 V라고 그냥 하면 얘는 V라고 할게요. 얘가 3i였으니까 그냥 3분의 2 V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3분의 2 V에서 2분의 3을 곱해주면 결국 얘가 V가 나오는 거니까 이 I 값도 2분의 3을 곱했어야죠. 제가 아까 전에 잘못 곱한 것 같아요. 2분의 9i가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따라서 얘는 처음 거는 그대로 i제곱 곱하기 9r이 되는 거고 얘는 2분의 9의 제곱 곱하기 r이라고 해야죠. 따라서 얘는 9 사라지고 2는 4니까 4대 9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틀리긴 했네. 그래서 기억선지 하나만 맞는 선지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혹시라도 여기까지 푸는데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